희망이 없다. 구축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이런 병자인 말기 환자인 김정일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나서 무슨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큰 의문이 있는 것이죠. 큰 의문이. 그렇다면은 김정일의 심신이 다 망가졌다. 심신이 망가졌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북한이 대남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은 다 뒤죽박죽이다. 전략도 없다. 전략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사 상태다. 지휘부가 저렇게 병이 들어버리니까 과거에는 김정일이가 간첩하라 그러는 것까지 다 사인을 했어요. 배우들이 영화 찍을 때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버스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김정일이 지시가 버스에는 절대 커튼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커튼을 좀 쳐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결제까지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김정일이가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사인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일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김정일이가 저 상태가 되면은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중구난방. 그러다가 작년 11월 30일에 화폐개혁 1항을 했어요. 화폐개혁을 한 게 아니라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아무 계산 없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뒤죽박죽이 됐다는 게 뭐냐? 전 국민이 다 손해를 봤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가는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보니까 시장에서 돈 번 사람 중에는 그 노동당 간부들이 많더라. 노동당 간부들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뒤로. 그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고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이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또 북한 정부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돈을 빼앗겨버리니까 악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을 정신병자 또라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소식통에 가면 북한 사람들 사이에 김정일의 별명이 또라이가 됐다니까. 또라이. 그래도 잡아가지를 못한대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구나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간부층에서 불만이 생긴다. 간부층에서 김정일 시라를 했다. 이것도 앞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내세우면 허수아비라도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에서도 여론이 중요하니까 공산당 조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이 조직부, 그 다음에 선전성동부입니다. 선전성동이 묵혀야 이게 통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뭘 하는지를 몰라요. 남한 사람들만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할 자리는 뭐냐? 이게 뭐 노동당의 부장 자리가 아니라 수령이라는 자리예요. 수령은 뭐냐? 북한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을 북한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당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우리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북한 사람들은 뭐라겠어요? 김정은 너 누구야? 김정은 너 누구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도자가 바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우세스크식으로 총 맞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쿠데타. 또 다른 방법은 후르시초프식으로 정치국 회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종봉기가 일어난다. 군이 출동했는데 진압을 안 한다.
이래 됐을 때 노동당 간부들 사이에서 안 되겠다. 김정일을 보내내겠죠. 여기 김정일이 저항한다. 그래서 정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불안해한 김정일이가 망해가는 데 대해서 김정일보다도 더 불안해하는 사람이 남한에 많죠. 남한에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이지. 김정일 세력. 좌익은 남한 좌익이 북한 좌익보다 이제 더 셉니다. 북한에서는 좌익이 망해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좌익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요소하고 이렇게 엉켜 있어요. 지역 감정하고도 엉켜 있고 또 계층 갈등과도 엮여 있고 이게 겉으로는 좌익인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좌익 이념 때문에 좌익이 된 게 아니고 자기 밥그릇 보호하기 위해서 좌익이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은 흔히 생활 좌익이다, 생활 우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좌익을 하고 생활을 위해서 우익을 하는데 겉으로 내는 그 간판은 뭐 진보 평등 이렇게 내걸지만 결국은 자기 밥그릇 문제다. 그래서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상한 논리를 이제 꺼냅니다. 1990년대 말에 동구가 무너지니까 이 남한의 좌익들이 흡수 통일하면은 경제가 망한다. 서독의 경우를 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흡수 통일할 생각하지 말자. 뭐냐? 통일의 찬스가 올 것 같으니까 통일하지 말자. 흡수 통일하면은 경비가 많이 든다. 요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속여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그 비슷한 논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걸 아마 여러분들 어디 사석에서라든지 신문방송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수시로 대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북한이 저렇게 되면은 중국에 넘어간다.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을 우리 걸로 잡아 당기자. 이명박 정부 뭐 하느냐? 지금 이때가 적기니까 무조건 북한에 투자를 하라. 북한에 지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을 핑계대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을 핑계댑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국에 넘어가니까 북한에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에 투자를 하자. 요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요게 그런데 겉으로는 상당히 말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중국에 넘어가면 큰일 나지. 안 그래도 동북공정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주까지 저렇게 개발하고 고구려도 자기들 거라고 하는데 중국한테 넘어가면 안 되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딱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사기죠. 사기. 사기. 우선 큰 사기는 뭐냐? 이미 중국의, 북한의 경제는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중국 상품이 북한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상품이 80% 이상입니다. 또 북한의 중요한 자원, 항만시설, 중국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넘어간 시기가 언제냐? 노무현 김대중이가 북한에 연간 10억 달러씩 100억 달러의 금품을 보내준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의 경제가, 북한의 경제가 중국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한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북한 경제의 중국화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됐어요. 그런데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광산도 우리가 경영한다. 항만도 우리가 경영한다. 김정일이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남한에는 그런 걸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중국보다
한 돈을 한 10배 더 주면 되겠네. 10배 더 주면 할지